안녕하세요, 저가어때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전자기기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특히나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스마트폰 구매 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면서 기능과 성능은 플래그십에 준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리뷰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삼성 갤럭시 S20 FE입니다. S20 FE는 이름에서 짐작하듯 2020년 2월에 발표한 갤럭시 S20의 파생 모델로 S 시리즈에 속한 제품인데요. 갤럭시 S20에서 실생활에 크게 필요없는 기능을 제하고 사양을 낮춰 원가 절감을 이룬 제품이지만 웬만한 기능은 거의 들어있고 특히 가격면이나 경주제품 대비 특기할 만한 기능과 성능을 가져 플래그십급에 준하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습니다. S20 FE의 가격은 최고가 기준 89만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플래그십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보입니다. FE의 스펙입니다.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 기기고요. 우선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10이 들어있습니다. 향후 3번의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보정되어 있어 최신 운영체제에 대한 업데이트 걱정 없이 안드로이드 13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2400x1080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 삼성에서 자랑하는 120Hz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고요. 6GB 램과 128GB 저장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 최초로 UFS 3.1 규격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해 메모리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6를 통해 빠른 다운로드 속도와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합니다.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와 삼성 에시노스 9 시리즈가 탑재되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65는 2019년 12월에 공개된 플래시 모바일 AP로 이해가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멀티코어 기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보다 45%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나와있는 대다수의 게임이 돌아가는 성능입니다. 삼성 갤럭시 S20 FE 언박싱입니다. 우선 본체가 나오고요. 고속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가 보입니다. S20 FE는 25W까지 유선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들어있는 충전 어댑터는 15W입니다. 이외에 C타입 케이블과 AKG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AKG는 삼성이 인수한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오디오 장비 메이커인데요. 번들 이어폰이 AKG 이어폰이란 게 참 좋습니다. 추가로 박스 뚜껑 안에 폰 케이스도 들어있고요. 유심핀과 함께 제품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최근 하나라도 구성품 빼기에 급급한 여타 메이저 브랜드들과 비교한다면 전반적으로 모자랄 것 없는 구성입니다. 본체의 경우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외관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진 것보다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제품을 선호해 만족스럽고요. 액정 보호 필름의 경우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구매 지점에서 강화 유리로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S20 FE의 전후면 재질에 관한 아쉬움이 있는 편인데요. 우선 전면 디스플레이 커버 유리가 고릴라 글라스 3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게 뭔데 싶으실 텐데 여타부타 설명 제외하고 갤럭시 S4 시절에나 쓰던 액정 유리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원가 절감의 이유가 크겠지만 2017년에 나온 갤럭시 A5도 고릴라 글라스 4인 걸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큽니다. 뒷면 역시 아쉬움이 있는데요. 메탈 소재가 아닌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최근 120만원대의 노트20의 뒷판이 플라스틱으로 나와 욕을 먹는 상황에서 가격적으로 싸니까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왜 하필 플라스틱일까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메탈이나 플라스틱이나 떨어뜨리면 매한가지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메탈인지 플라스틱인지의 기분 차이는 꽤 큰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S20 FE의 색상은 다양하게 출시되었는데요. 클라우드 레드, 라벤더, 화이트, 민트, 그리고 네이비가 있습니다. 뒷판 소재와는 별개로 색 자체는 굉장히 잘 빠진 편입니다. 무게의 경우 S20보다는 무거운 편으로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전작 대비일 뿐 100g대의 제품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로 모드 기준 가로 74.5mm, 세로 159.8mm로 되어 있고 측면 두께는 8.4mm로 다소 두껍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게나 두께, 크기 모두 노트20와 엇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S20 FE가 아니라 노트20 FE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3200만, 후면은 기본 광각 1200만, 망원 800만의 트리플 카메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S20에 비해 전면 화소는 400가량 상승한 반면 망원의 경우 대폭 떨어졌는데요. 다만 S20의 망원은 망원 이용 시 1배율 이후에는 광합중이 아닌 크롬 형식으로 디지털 줌을 구현한다면
FE의 경우 3배율까지 광각줌을 사용하고 디지털 줌도 30배율까지 가능하니 아쉬움이 크진 않는 부분입니다. 카메라 자체 화질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특히 제가 이전까지 LG 전면 카메라에 대단히 고생을 하다 삼성으로 넘어온 거라 전면 카메라 화질이 이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그렇지만 전면 카메라가 4K UHD 해상도로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한 점도 좋았고요. 슈퍼 슬로우 모션을 시작으로 촬영한 인물 사진을 아바타화시키는 AR 이모지, 좀 더 세밀한 조직이 가능한 프로 모드, 야간 하이퍼랩스 등 카메라 기능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야간 모드는 드라마틱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카메라나 영상 촬영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눈치 없이 저 혼자 신나고 길게 떠들게 될 것 같아 간단히 성능 정도만 이야기해드리고요. 후에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히 전문적으로 다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모노가 아닌 듀얼 스피커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스피커 홀과 함께 수화기 쪽 스피커가 있어 균일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특히 하만을 인수한 삼성 특유의 고음질과 돌비 애트모스가 공식 지원되는 만큼 풍성한 울림으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잠금은 비밀번호, 핀, 패턴, 드래그 등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지문인식과 얼굴인식, 그리고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처음 폰을 켰을 때 바탕화면이 생각보다 촌스러워 당황했지만 또 이게 기본 배경화면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거여서 더 당황했지만 어차피 변경할 거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몰레드답게 쨍하고 선명한 색감과 화질을 보여줍니다. 최저 밝기와 최대 밝기 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요. 최대 밝기 역시 아몰레드답게 밝고 환합니다. 화소 균일도도 훌륭한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노치 없이 이렇게 화면이 꽉 차 있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밝기 최적화나 다크모드, 블루라이트 필터 조절 및 예약이 가능했는데요. S20FE의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120Hz의 주사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부드러운 모션과 화면 전환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앞서 스펙에서 언급했지만 S20FE의 해상도는 20대 9 비율의 2400x1080의 인피니트 워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에선 이걸 FHD 플러스라 부르는데요. 비율상으로는 16대 9보다 세로가 보강된 거고 화소수는 FHD보다 가로가 더 보강되었습니다. 사실 말장난에 가까운 게 유튜브에서 1080p 이상을 구현하진 못하기 때문에 4K는 고사하고 QHD 화질인 1440p도 볼 수 없다 보니 FHD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상 영상 시청 시 화면이 꽉 채워지지 않고 렛터박스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몰레드 특유의 선명함과 화소가 보강된 FHD 화질은 분명 영상 시청에 있어 큰 문제도 없거니와 오히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오롯이 즐기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편의 기능의 경우 삼성페이나 빅스비 같은 기본 기능을 포함해 삼성 전자기기를 스마트폰에서 제어하는 스마트띵스나 삼성 키즈 모드, 엣지 UI, PC와 유사한 UI를 즐길 수 있는 덱스 모드가 가능하고 윈도우 10과 연동이 된다든지 퀵쉐어가 되는 등 개인적으로 모자람 없이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다 봐도 무방했습니다. 전체적인 속도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최신 기종다운 경쾌한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터치감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고스트 터치가 일어난다는 후기도 덜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만 터치가 잘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콘이나 웹서핑 시 터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유독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의 읽음 처리나 확인 등이 안 눌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한다고 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센서는 대부분의 센서가 들어있지만 근접 센서가 없다는 점은 당황스러운데요. 실제 근접 센서 대신 전면 카메라를 이용한 가상 근접 센싱을 적용했는데요. 일반적인 근접 센서보다 인식률이 낮은 데다 핸드폰에 있어 기본적인 센서다 보니 원가 절감이란 명목하에 뺐다기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S20 FE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란 게 워낙 기능이 많아 일일이 자세하게 보기는 힘들다 보니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조만간 세부 성능만 따로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S20 FE에 관해 마무리해보자면 플래그십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요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는 발군의 사양과 성능을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플래시급 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가격적인 부담감이나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을 찾아 리뷰해보려 합니다. 관심이 있거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